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틸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, 유틸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틸 말고도, 자, 지금 이제 우리가 유틸이라는 거를 어쨌든 구현을 해놨죠. 그럼 얘가 유틸이에요. 유틸. 그럼 유틸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장 두 개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. 유틸 안에서. 어떤 공장이 있냐면, 하나는 URL 패스를 가져오는 공장이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이제 뭐 URL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쿼리스팅을 분석해서 이제 주는 그런 공장,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이제 뭐 내용물들을 주게 되면, 지금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, 그죠?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너 이것 좀 줘봐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상황이죠, 그죠?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필요로 하니까 이거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요 URL 패스 부분이 필요하다.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? URL 패스를 관리하고 있는 녀석한테 가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스트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이 쿼리 스트링을 분석할 수 있는 얘한테 여러분들 가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가게 되면 이 유틸이라는 걸 통해서 URL 패스 가져올래 하면 얘한테 가서 받아오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쿼리 스트링에 대한 분석 필요하네? 그러면 이제 쿼리 스트링을 분석할 수 있는 공장을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, 뭐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어요.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. 부자예요, 부자인데,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인데, 여러분들 고기를 먹고 싶어요, 고기.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원육 그 자체가 여기에 있다 해볼게요. 가공되지 않은 원육이에요, 원육. 근데 보통 원육 자체를 집에서 잘라 먹는 사람은 없죠, 거의. 뭐 도축을 직접 하시는 분도 아니고 원육을 직접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진 않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여러분들이 일단 원육을 받아다가 원육을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야겠죠, 그렇죠? 그러면 이제 공장이 있어요. 공장이 두 개가 있대요. 뭐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공장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고기를 원육에 대한 고기만 가공을 해주는 업체가 있고,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안에는 뼈도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해당 뼈를 가공해가지고 뭐 잡뼈를 이용한 그런 이제 뭐 요리라든지 뭔가를 이제 해주는, 요리 자체를 해주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육에 대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원육 자체를 가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집주인이, 부자인 여러분들이 원육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? 매번 그거를 내가 필요하면 여기 가고 또 필요하면 여기 갔다가,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. 뭔 말인지 이해되죠? 자, 근데 여러분들이 원육을 먹고 싶긴 해요. 내가 고기를 먹고 싶긴 하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고기에 대한 원육을 내가 직접 들고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? 없죠. 특히 여러분들이 부잣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죠? 담당 요리사한테 그 일을 부탁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중간 다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두냐면 내가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요리사를 두는 거예요.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뭐 관리하고 있는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내 음식을 직접 요리하는 요리사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면 얘가 원육을 직접 품는 게 아니라 원육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, 이 녀석한테. 얘한테. 그러면 이 녀석이 원육을 들고 있다가 이 부잣집 사모님이 나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요청을 내리면 얘가 그 원육을 들고 있다가 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방문하는 게 제일 좋겠죠, 그죠? 그렇잖아요. 여러분들이 식당을 갔어요. 자, 그러면 식당을 가서 여러분들 고기만 먹고 싶지, 그 식당이 어디서 가공되고 어떤 정육 업체를 쓰고 어떤 공장에서 가공돼서 우리한테 왔는지 그거 알고 싶나요? 보통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? 없잖아요. 고기의 원산지 뭐 그 정도만 파악할 뿐이지 그 그 식당 주인이 고기를 어디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썰어오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잖아요. 그냥 잘 이제 가공된 그 원육
가공된 그 고기를 우리는 그냥 구워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. 이 부자의 사람은 원육 자체를 들고 공장을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다? 이 원육 자체를 여기다가 맡겨서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조, 그런 구조로 지금 코드를 변경을 하고 싶다는 거죠. 지금 같은 거는 뭐예요?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얘가 메인 부자라 했을 때 그 부잣집 사모님이 그 원육 자체를 들고 있다가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싶으면 직접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중간 다리를 놓고 얘가 그 원육 자체를 알고는 있지만 얘가 어떤 공장을 갔다 왔다, 뭐 유틸에 대해서 뭐 어떤 공장을 이용하는지 그걸 알고 싶진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얘한테 그 일 처리를 맡게끔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뭘 도입할 거냐면 이 중간 다리인 RQ라는 녀석을 도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RQ. 얘가 이제 R지사인데 R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. R 매니저.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걸 도대체 왜 도입하는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해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그냥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 RQ라는 걸 도입해서 부잣집 사모님이 유틸 자체를 모르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요 구조 자체를 알면 안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역할 분리, 책임 분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틸은 유틸 안에서, 얘는 얘 안에서만 그 일을 처리하게끔, 그 대신에 원육을 얘한테 넘겨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다.